진우는 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다니 숨이 막혔어요. 그러나 깊게 잠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팔은 묘하게 행복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나를 괴롭혔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파멸의 시작일까요? 죄책감은 늦게 온다. 하지만 한번 찾아오면 끝까지 파고든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명확하게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믿던 친구의 아내. 그녀가 내게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모든 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우가 출장 간 그 이틀,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처음엔 흔들림이었다. 다음은 미끄러짐. 그리고 결국엔 추락. 이 이야기는 욕망으로 인해 망가진 한 사람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의 끝에는 결코 달콤하지 않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진석이 떠난 다음 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엔 공기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감돌았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정서윤이었다. 현우 오빠, 오늘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혼자 있으니까 왠지 더 허전해서요. 내 대답은 망설임 없이 괜찮다였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그랬다. 서윤의 아파트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의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헐렁한 티셔츠에 얇은 니트 반바지, 늘어뜨린 머리카락 너머로 비친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더 여려 보였다. 들어오세요. 오빠 좋아하시는 와인이 있어서요. 혼자 마시기 아깝더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잔을 따라 내게 건넸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시작했다. 진석 오빠가 이번 기회로 해외에 정착하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전 가족도 친구도 여기 있는데. 그녀의 떨리는 눈빛에 나도 모르게 어깨를 감쌌다. 분명 서윤 씨를 위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오빠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진석 오빠가 늘 그랬어요. 현우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어라고.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잔이 비워질수록 분위기는 조용히 무르익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가끔은 혼자인 기분이 들어요. 오빠는 이해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불 꺼진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인연을 못 만났나 봐요. 아니면 내가 까다로운 걸지도.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저랑 좀 비슷한 사람 좋아하시겠네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소만 지었다. 그렇게 흐르던 대화는 어느새 와인 한 병을 거의 비워냈고 그녀는 살짝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반사적으로 붙잡았고 둘의 거리가 불과 몇 센티미터로 좁혀졌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지만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방에 모셔다 드릴게요. 소파에서 자면 내일 아플지도 몰라요. 서윤을 부축해 침실로 향하는 길.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내 팔에 전해졌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려던 순간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아직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잠들었고 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일어나 그녀의 방을 다시 살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이불이 벗겨져 있었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향이 옷깃에 남아 있었다. 그 향은 달콤했고 동시에 위험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날 밤은 명백히 선을 넘은 밤이었다.
서로의 눈빛에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시작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진석이 떠난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처럼 흘렀지만 내 안의 무게는 어딘가 달랐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던 중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정서윤이었다. 현우 오빠,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진석 오빠 도착했다고 연락은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그 말에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퇴근길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현관배를 누르자 곤문이 열렸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헐렁한 회색 티셔츠에 얇은 반바지, 어깨에 살짝 걸린 긴 머리카락이 그녀를 더욱 여려 보이게 만들었다. 들어오세요. 오빠 좋아하시는 와인 있는데 혼자 마시기엔 좀 그래서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정갈이 차려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그녀가 와인을 따라 건넸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스치며 작은 전류처럼 짧은 감각이 흘렀다. 진석 씨는 잘 도착했대요? 응, 방금 호텔 체크인했다고. 이제 회의 준비한대요.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그녀가 긴장을 감추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한 잔, 두 잔, 와인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그녀는 천천히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진석 오빠가 아예 해외로 가게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또 혼자 보내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조용히 빛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진석 씨는 분명 서윤 씨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오빠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진석 오빠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현우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그 믿음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가까웠고 웃음도 훨씬 느슨했다. 진석 오빠는 항상 일이 먼저예요. 벌써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정말 가끔 너무 혼자인 기분이 들어요. 오빠는 이런 마음 아시겠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 알아요. 집에 불 켜지지 않은 현관을 열 때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죠. 차가운 조명과 적막한 거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무뎌지는 것 같다가도 문득 견딜 수 없어지곤 해요.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주본 눈빛 속엔 공감과 허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오빠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외모도 좋고 일도 잘하시고 소개팅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글쎄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내는 게 어려워진 걸지도. 그녀의 눈빛이 가렵게 흔들렸다. 그런 말 들으면 오빠는 좀 외로운 사람 같아요. 나랑 좀 비슷한. 말끝을 흐린 그녀는 잔에 남은 와인을 천천히 입에 댔다. 나도 따라 잔을 들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고요한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말이 없다는 건 때로는 너무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날 밤 그저 와인을 마시고 돌아왔을 뿐인데도 나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한 번 스쳐간 감정은 더는 단순한 위로나 우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다. 천천히 무너지는, 하지만 너무도 부드럽게 스며드는 첫 균열이었다. 서윤의 매일 빈집에 들어가는 기분이라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안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이해, 공감,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뭔가? 현우 오빠 같은 사람은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소개팅은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글쎄요. 인연을 못 만났거나 내가 좀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죠. 이상형은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곧장 마주했다. 순간 내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무의식적으로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다. 따뜻하고 섬세하고 웃는 게 예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네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네요?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크게 요동쳤다. 마치 숨기고 있던 감정을 들킨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흘러 와인 한 병이 바닥나고 그녀는 살짝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좀 어지럽네요. 오늘따라 와인이 세게 도네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바쳤고 그 순간 우리는 아주 가까워졌다.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눈빛이 얽힌 찰나의 정적. 그녀의 입술이 너무 가까웠고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되겠다는 유혹이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대로 거실에서 주무시면 내일 몸살 나요. 그녀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다 주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으려던 순간 그녀가 내 손목을 살짝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잠이 덜 든 목소리, 반쯤 감긴 눈동자. 그러나 그녀는 곧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향기가 내 옷에 묻어있는 듯했다.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향기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 그 밤은 욕망과 양심 사이 그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서윤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느껴졌다. 오빠, 우리 이래도 될까요? 그 물음에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가갔다.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미약하게 숨을 들이쉬더니 내 목을 감싸 안았다. 키스는 아주 짧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모든 감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와인의 향기, 흔들리는 호흡, 떨리는 손끝. 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숨결에서 나를 향한 기대와 불안, 동시에 절박함을 느꼈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건 선을 넘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뗐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서윤 씨, 지금은 그냥 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조심스레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 뒤 그녀는 곤히 잠들었고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소파에 앉았다. 밖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감도는 감정의 잔향. 그것은 설렘이었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침 7시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윤가 일어나 있었다. 오빠, 잘 잤어요? 내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젯밤에 우리가 나눈 건 그냥 술 때문만은 아니었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맞았다. 서윤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처럼 느껴졌다. 커피를 내리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와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계속할 건가요? 라는 물음이자 당신은 나와 같은 감정인가요? 라는 확인이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며 대답했다. 일찍 끝내고 올게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고 그 정적은 무겁고 아찔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동료의 말에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점심시간, 서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은 무슨 요리 해드릴까요? 스테이크 좋아하시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든 좋아요. 서윤 씨가 해주시는 거라면요. 보내고 나서 너무 직접적이지 않았나 싶어 조심스러웠지만 곧 답장이 왔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퇴근 시간 나는 평소보다 빠르게 사무실을 나섰다. 가는 길에 와인을 한 병 샀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하는 내 걸음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스테이크 향이 진하게 풍겨왔다. 앞치마를 두른 서윤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왔어요? 곧 다 돼요. 나는 무언의 미소로 대답하며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따뜻해 보여 순간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윤는 놀라지 않았다.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겹쳐 올렸다. 짧은 키스를 건넨 순간 서윤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저녁은 먼저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나누며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말 사이사이 눈빛과 숨결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엉켜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윤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오빠 오늘도 오실 거라고 사실 조금 기대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소파에 앉아 다시 와인을 마셨고 어색하지 않은 정적이 흘렀다. 짙은 향기가 그녀의 피부에서 은은히 퍼졌고 나는 그 따뜻한 공간에 깊이 젖어들고 있었다. 키스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짧고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이내 둘의 거리를 허물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멈췄다. 숨결은 거칠었고 손끝은 떨렸지만 이전처럼 선을 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껴안은 채 소파에 오래도록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서윤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 나눈 숱한 날들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돼버렸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참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서윤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도요.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래도록 안겨 있었다. 깊은 위로와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침, 나는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일상이었으면. 출근길, 현관에서 그녀가 넥타이를 고쳐주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일찍 오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진우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평온한 거짓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의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은은히 퍼지는 와인 향과 촛불의 잔잔한 불빛이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며 저녁을 준비했지만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첫날보다 훨씬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내일이면 진우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현우 오빠, 우리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선명했습니다. 대답 대신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도 어떤 약속도 의미 없어 보였으니까요. 저녁을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서윤과 준비한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그 위로 우리의 숨소리만이 섞였습니다. 서윤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빠랑 있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은 그 순간 마음이 요동쳤어요. 죄책감, 그리움,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나의 어깨에 기대 앉았고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촛불 하나가 꺼졌고 음악이 잦아들 무렵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것은 열정도 유혹도 아닌 포기할 수 없는 애틋함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소파에 함께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새벽 2시 서윤은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오빠,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우리는 포옹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과 달콤함이 교차하는 그 밤은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다가가 키스하듯 이마를 기댔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진우 오빠 도착한대요. 그 한마디에 모든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에 섰을 때 서윤과 내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올 거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 잘 간직해줘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나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만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만에 듣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현우 오빠.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나는 알아챌 수 있었다. 진우 오빠가 내일부터 이틀간 출장을 가요. 그 말의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내일 퇴근하고 들를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다. 이성이 말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다시 시작된 우리의 만남. 오랫동안 피한 채 살아왔던 감정들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새 일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연말, 진우의 승진 축하 파티는 화려하게 열렸다. 본사 임원들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진우는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그 곁에 서윤도 평온하고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현우야, 출장 갈 때마다 서윤 잘 챙겨줘서 고마워. 진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다. 그날 이후 진우의 출장 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약속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때론 2번,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출 수 없게. 처음은 실수였고 2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지금은 습관이었다. 아니, 중독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과 마주했다. 외롭고 공허한 산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던 그 감정은 이제는 죄책감 위에 얹힌 독이 되었다. 진우는 여전히 순수했고 서윤은 점점 더 깊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흔들렸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서윤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무언가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문을 열면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선다. 몇 달 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출근하고 퇴근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진우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서윤 역시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집은 매물로 나왔고 이사 트럭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회사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확히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영상 한 편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영상 속 남자가 나라는 걸. 팀장은 조용히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몇 주 뒤 나는 공식적으로 회사를 떠났다. 명분은 개인 사정이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더 이상 나를 두둔해줄 사람은 없었다. 친구도, 직장도, 사람도 모두 잃은 나는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지방의 작은 원룸에 방 하나를 얻고 생계를 잇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마다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서윤도, 진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 선다. 그 안에는 불면의 지친 얼굴, 텅 빈 눈동자를 가진 남자가 서 있다. 그제서야 나는 진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넌 나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배신했어. 맞는 말이었다.
나는 나를 배신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봄이 왔다. 하지만 내 방 안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다. 더 이상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나는 그저 하루를 견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이보다 더한 벌이 있을까? 아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